양육권 변경 신청서. 물끄러미 등기 우편을 바라보던 오범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붉은 도장이 찍힌 봉투 위엔 익숙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발신인 나영은. 서늘한 기운이 목덜미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오범수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이혼 후에도 그저 조용히 아이만 보고 살아온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진짜 전쟁이 시작됐구나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오범수는 그 길로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말끔한 양복 차림의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훑어본 뒤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요지는 명확합니다.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이유로 친모에게 양육권을 재부여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서적 안정이라니요? 오범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최근 법원 판례를 보면 친모가 일정 수준의 양육 능력을 회복한 경우 우선권이 주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이가 친모를 거부하지 않고 있다면 상황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범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정성껏 키웠는지 그게 왜 증명되지 않습니까? 밤마다 울 때마다 품에 안고 감기 한 번에도 응급실 뛰어가고 이유식 하나하나 손수 만들어 먹이고 그 모든 시간이 증거 아닌가요? 변호사는 안경을 벗고 잠시 말을 고르다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물론 법원도 양육기간과 애착 형성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한이가 어머니와의 접촉을 꺼리지 않았고 몇 차례 외박도 있었지요. 그 점이 정서 회복의 노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날 밤 오범수는 말없이 잠든 한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그만 손이 아빠의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숨결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에 콕콕 박혔습니다. 한이야, 아빠가 꼭 지켜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내 딸이니까. 한편 나영은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조용히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앞서 나눈 변호사와의 대화가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재정 안정, 정신적 회복, 모성 회복 가능성. 그 모든 논리가 차가운 법리로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라고 애를 빼앗고 싶겠어요. 하지만 내 딸인데 그립다고 느끼는 감정조차 죄입니까?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였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상처, 실수들이 한이로부터 자신을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니, 반드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법원의 명령으로 가족법 전문 심리상담센터에서 한이의 심리검사와 관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나영은은 한이와 함께 놀이터를 산책하며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냈고 전문가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며칠 후 오범수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상담센터에서 전한 말은 그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한이가 검사 중에 높은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모와 같은 정서적 중심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아이는 혼란과 불안을 겪게 됩니다. 현재 한이는 명확한 감정적 기반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범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문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정서적으로 가장 안정되는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준 자체가 모호합니다. 그날 밤 오범수는 오래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이가 처음 뒤집었던 날 첫걸음을 뗀 순간 아바바 하고 웃으며 달려오던 영상들. 그 영상 속 웃음이 너무도 또렷했습니다. 이게 너와 나의 시간이다. 어떤 서류에도 어떤 판결에도 담기지 않을 우리 둘만의 진짜 기록이야. 결국 법원은 양육권 변경 전 최종 신문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문 전날 나영은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한이의 첫 옷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으로 그 작은 천을 쓸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한이야, 엄마가 다시 널 안고 싶어. 꼭 안고 다시 사랑하고 싶어. 오범수 역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마광숙은 그런 그를 조용히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한이는 알아.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사람의 마음은 서류가 못 담아.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 말고 내 마음을 그대로 보여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편 주주총회장에서 남편 독고탁에게 모욕을 당하고 쫓겨나듯 집으로 돌아온 장미애는
텅 빈 거실의 싸늘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남편이 던진 서류 뭉치에 맞은 것보다 더 아픈 것은 가슴을 후벼 파는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감히 날? 그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지난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듯 했습니다. 장미애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회사를 위하고 결국에는 남편 독고탁을 위한 길이라 믿었던 그 결심이 정말 최선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후회와 자책, 그리고 배신감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장미애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때 집안을 울리는 요란한 소음과 함께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렸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독고탁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온 집안에 독한 술 냄새와 살기가 가득 찼습니다. 장미애, 당신 거기 있었네. 독고탁은 비웃음을 흘리며 장미애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회사, 내가 피땀으로 일군 내 성을 당신이 저들 손에 넘겨줬어. 이제 속이 시원해? 대표이사 사모님 소리 듣는 게 그렇게 지겨웠나? 여보, 제발 진정하고 제 말 좀 들어봐요. 장미애가 애원하며 일어서려 하자 독고탁은 손을 휘저어 그녀를 거칠게 소파로 밀쳤습니다. 들을 가치도 없어. 당신은 처음부터 저들과 한패였던 거야. 내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분명히 마광숙과도 연관이 있을 거야. 그 여우년이랑 무슨 작당을 한 거야? 나를 내쫓고 당신이 그 자리에 앉기라도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당신을 배신해요? 이건 당신과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오너리스크, 경찰 조사. 이대로 가다간 당신은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까지 길바닥에 나앉게 될 판이었다고요? 장미애는 울부짖으며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독고탁의 귀에는 어떤 변명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배신자 장미애라는 낙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닥쳐. 그 더러운 입으로 내 가족과 아이들 이름을 들먹이지 마. 당신은 이제 내 아내도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도 아니야. 독고탁은 거실 테이블 위에 술병을 집어들어 벽에 던져버렸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장미애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독고탁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미애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장미애는 그 순간 이 집이 더는 자신이 머물 곳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공포를 이기기 위해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짰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에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겠죠. 하지만 언젠가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누가 당신을 진짜 위했는지를. 장미애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뒤에서 독고탁의 저주 섞인 고함이 들려왔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타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같은 시각 한동석은 독수리 술도가 마당에서 마광숙과 나눴던 대화를 곱씹으며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광숙 씨, 완또냐? 자신의 입에서 나온 험한 말에 스스로도 놀랐지만 좀처럼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전처의 장모와 함께 살자는 마광숙의 제안만이 맴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의 프로포즈 승낙을 받은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황당함과 배신감, 그리고 깊은 피로감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오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천수 씨, 어쩐 일입니까? 한동석은 멋쩍은 표정으로 오천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까는 제가 전화로 실례가 많았습니다. 저희 형수님이 원래 마음이 저렇습니다. 길 가다 쓰러진 사람을 보면 제 일처럼 나서야 직성이 풀리고 저희처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시동생들도 다 걷어서 먹이고 입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회장님의 전 장모님 이야기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셨을 겁니다.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오천수는 진심으로 마광숙을 변호했습니다. 한동석도 마광숙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런 따뜻함과 오질 앞에 끌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천수 씨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선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15년간 애써 잊으려 했던 과거이고 상처입니다. 광숙 씨는 그 상처를 아무렇지도 않게 헤집어 놓은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 오지랖이라는 제 말이 조금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천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무거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마광숙이 집에서 어머니 공주실의 불호령을 듣고 있었습니다.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다. 마광숙. 뭐? 1+1 할 사람이 없어서 X장모를 데리고 살아?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그러니 그 순하던 한동석 씨가 완또 소리까지 하면서 기겁을 하고 도망가지. 엄마, 그분 치매야. 어떻게 그런 분을 혼자 내버려둬. 한동석 씨가 지금은 저렇게 화를 내도 막상 모시고 살면 고마워할 거야. 다 사람 사는 도리가 있는 거잖아. 마광숙은 여전히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공주실은 딸의 고집에 기가 막혀 뒷목을 잡았습니다. 도리? 도리가 밥 먹여주냐? 너는 내 행복부터 챙겨. 왜 맨날 사서 고생을 하냐고. 그 남자 전처 장모까지 내가 왜 책임을 져? 너 그러다 진짜 한동석 씨 놓친다. 정신 차려. 한편 오범수와 나영은의 양육권 변경 판결 재판 법정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영은은 정장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범수는 한이의 손을 꼭 잡고 입장했습니다. 한이는 아빠의 손가락을 꼭 잡은 채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재판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본 재판은 아동한이 양의 양육권 변경과 관련하여 피고 측의 반대 의견과 원고 측의 변경 요청을 신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양측은 변호인을 통해 증언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오범수는 직접 나서서 한이의 성장 영상을 재판부 앞에 틀었습니다. 화면 속 한이는 아바바바바를 부르며 웃고 안기고 잠든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나영은은 그 영상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 영상 속 딸, 제 뱃속에서 10달을 품은 아이입니다.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닙니다. 아팠고 외로웠고 견딜 수 없었어요. 이제는 다시 품고 싶습니다. 그게 이기적인가요? 신문이 끝나자 모든 이들의 어깨는 무겁게 축 처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오범수를 마광숙은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한이는 도련님 품이 제일 편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거야. 그리고 세리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음 날 아침 오범수는 문 앞에 놓인 서울가정법원 등기통지서를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그 봉투가 가슴 위에 놓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엔 이 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을 한 줄이 담겨 있었습니다. 양육권 변경 여부 판결문 동봉. 물기 가시지 않은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을 스쳤습니다. 오범수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끝이 젖은 듯 떨렸고 등기봉투의 날카로운 접선이 그의 손을 슬쩍 베었습니다. 종이 한 장. 검은 활자로 찍힌 문장 하나가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양육권 변경 신청, 기각. 원고 나영은은 한이와의 감정적 애착을 일부 회복한 정황은 있으나 장기적인 정서적 안정성과 양육 환경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피고 오범수에게 현 양육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동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됨. 그 순간 오범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안도, 눈물, 허탈.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마치 숨죽인 채 기다리던 어두운 긴 터널 끝에서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비춰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환호는 없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이야, 다 끝났어. 넌 계속 아빠 곁에 있을 수 있어. 오범수는 곧장 한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기 침대 옆에서 인형을 안고 잠들어 있는 한이. 그는 한이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려웠지만 아빠가 지켰어. 앞으로도 절대 내 손 놓지 않을게. 오범수의 눈시울은 이내 붉게 물들었고 침묵이 흐른 방 안엔 한이의 숨소리만이 고요히 흘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범수가 조용히 거실로 나와 커피포트를 올리는 순간 휴대전화가 진동을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독고셀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밝고 따뜻했습니다. 범수 씨, 판결문 받았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오범수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각됐어요. 이제 한이는 내 곁에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같이 있을 거예요. 세리는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너무 잘 됐다. 정말 정말 잘 됐어. 정말 축하해요. 범수 씨가 얼마나 애썼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아무도 못 봐줬던 새벽들 나만 봤으니까. 그 말에 오범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새벽들, 한이가 열이 펄펄 끓어오를 때, 이유식을 안 먹겠다고 울며 뒹굴 때, 외로움에 지쳐 주먹만큼 작아졌던 자신을 세리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세리 씨.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지도 몰라요. 세리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조금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근데 나영은 씨는 괜찮을까요? 오범수는 대답 대신 짧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 시각 나영은은 같은 결과 통지서를 받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결과처럼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공허만이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기각. 그녀는 스스로에게 천천히 그래. 그렇게 쉽게 내 품으로 돌아올 아이가 아니지. 잠시 동안 고개를 떨군 그녀는 이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한이의 사진 앞에 섰고 액자를 떼어내 조심스럽게 가슴팍에 안았습니다. 범수 씨, 당신이 이긴 게 아니에요. 그저 지금은 내가 준비가 덜 된 거죠. 차가운 커피잔을 손에 쥔 그녀는 한 모금도 들이키지 못한 채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약해졌다고 생각하겠죠? 아이 하나 제대로 못 돌보던 사람이라고.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차곡차곡 모아둔 의료비 고지서, 상담 기록, 그리고 정신과 처방전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껴안으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약함은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누구를 되찾아야 하는지 절대 잊지 않게 만들어줬어요. 나영은은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무너질 여백이 없는 단단하고 냉정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판결문을 집어들고 조용히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금은 아이 곁에 있을 수 없어도 당신 인생 곁에 나는 반드시 그림자처럼 남을 거예요. 한이의 미래에 그리고 당신의 평온에 반드시 흔적을 남길 겁니다. 이내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번호 하나를 꾹 눌렀습니다. 수신자명은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나영은입니다. 지난번 말씀하신 내용 진행해 주세요. 네, 그 자료들. 전부요. 전화를 끄는 그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냉정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예요, 범수 씨. 이번엔 내가 당신을 법정에서 불러낼 차례니까. 조용히 번지는 복수의 서막. 엄마라는 이름을 되찾기 위한 나영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던 그녀의 강인함은 이제 다시 심장을 뛰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육권을 둘러싼 오범수와 나영은의 싸움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닌 부모로서의 자격과 지난 시간의 무게를 증명하는 뜨거운 감정의 전장이었습니다. 아빠의 손을 꼭 잡은 한이, 그리고 다시 안고 싶다는 나영은의 절절한 호소는 법정 안팎에 모두를 울렸습니다. 결국 판결은 기각. 하지만 나영은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복수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독고탁과 장미의 부부는 신라주조를 둘러싼 권력 갈등 끝에 심각한 파국을 맞았습니다. 독고탁의 분노는 폭력으로 번졌고 장미애는 눈물과 함께 그 집을 떠났습니다. 마광숙과 한동석은 결혼을 앞두고 전처의 장모를 함께 모시자는 제안으로 정면 충돌했고 가족 간의 신뢰와 도리, 사랑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이 얽혀가고 있습니다. 눈물과 배신, 용기와 집착이 교차하는 이 치열한 인물들의 이야기.
다음 회가 기다려진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